제8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장 제2강입니다. 밸런스 본드 시어리, 원자과 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 시작하면서 좀 느낀 건데, 저희가 사실 이 대학 강의, 대학교 1학년 강단에서 사용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또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지고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원서를 보고 또 원서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원어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강의 자료를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생들 말고도 외부에서도 다른 학생들도 많이 듣고 또 일반 기성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하시기에 좀 영어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데 또 사실은 일반화 여태까지 다뤄왔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좀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코밸런트라든지 뭐 공유결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코밸런트 본딩이라든지 뭐 밸런스 본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어를 좀 익혀가시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어린 학생들은 좀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있고 또 좀 더 심오학습을 하는데 좀 전문 서적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뭐 강의 자료는 제가 영어를 일단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또 영어로도 강의를 해서 그렇게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화학 수준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화학 책이 있는 것이고 해서 좀 자세하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자가 수소 원자 하나 멀리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오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낮아지는 점, 이렇게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와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그 점에서 우리가 화학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멀리 떨어졌을 때의 에너지를 0으로 하고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서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그 결합거리가 그 길이가 있습니다. 원자의 원자의 그것을 우리가 결합 길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드 랭스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멀리 있을 때 에너지가 0이니까 결합하게 되면 결합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 낮아진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에너지 낮은 데서부터 이 원자가 떨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저 위에. 근데 이게 포텐셜 우물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두 개의 원자핵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했을 때 그러면 진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진동 에너지가 0이 안 돼요. 아무리 낮아도. 그래서 그것이 그 진동 에너지가 사실은 2분의 1의 h누라는 그만큼의 진동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0점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 0점 에너지에서부터 사실은 저희가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에너지가 D0, 0점 에너지를 생각한 것이 그리고 D2는 이제 맨 밑바 이 사실 큰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일단 D2와 D0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합 이론들은 양자역학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자가 원자핵 사이에 그 공유돼서 안정한 상태를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적인 이론이 퀀텀 메커니컬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다뤄보는 것이 밸런스 본드 이론. 그래서 원자과 전자들의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 몰레큘러 오비탈 본드 그러니까 분자 궤도 함수 이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밸런스 본드 이론에서 이제 주안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홀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요. 한 오비탈에. 그래서 이 전자 하나 있는 오비탈. 근데 그 전자가 스핀이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 스핀 배웠죠? 하나는 뭐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양자수를 갖는 그 스핀이 있는데 그걸 가진 반대 스핀을 가진 전자 한 개짜리 오비탈이 가까이서 결합을 해요. 그렇습니다. 겹쳐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결합을 하고 그 전자 스핀 반대되는 게 페어링하면서 양쪽 원자에 공유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밸런스 본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왜 밸런스 본드냐면 그 쉐어되는 이거는 원자의 최각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최각에 있는 홀전자가 이렇게 쉐어링이 돼가지고 다른 원자의 홀전자와 그래서 결합을 하나 만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밸런스 본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이 강하려면 이 오버랩이 겹침이 많아야 돼요. 세야 돼요. 겹침이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결합이 만들어지면 겹침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 겹쳐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가 우리가 밸런스 본드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이거 개발하신 분들이 월터 하이틀러라든지 프리츠 런던이라든지 존 슬레이터. 저는 사실은 이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론도 공부하기를 슬레이터 이론 정도서부터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런던 포스, 런던 디스포션 이분들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폴링 교수님은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다 오래전 분들인데 이미 다 돌아가셨고, 자, 그렇죠. 아무튼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합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 전개를 하셨고, 또 사실 폴링 교수님 칼텍에 계셨는데 또 거기서 이것이 밑받침이 되니까 밸런스 본드 GBB라고 밸런스 본드 GBB 이론 고다드 교수님 그런 이론들이 또 거기서 발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954년에 폴링 교수님이 Nature of the Chemical 보니까 화학 결합의 본성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엘렉트로 네가티비티도 결국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비교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노벨상 화학에서 받으시고요. 또 이분이 핵 확산을 좀 방지하도록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62년도에 받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정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이게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스핀이 반대되는 전자 하나씩 있는 오비탈 두 개가 각 원자의 오비탈이 겹쳐가지고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 겹쳐가지고 전자가 쉐어돼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 코밸런트 분들을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SS 오비탈, S 오비탈 하나, S 오비탈 하나 했죠. 그 S 오비탈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F의 EP 오비탈, F의 최외각이 EP잖아요. EP 오비탈 하나, 또 EP 오비탈 하나, 스핀이 반대가 돼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FF의 단일 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 파란색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웨이브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 풀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원자나 분자에 대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잖아요. 해가 되면 파동 함수예요. 그래서 그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이런 웨이브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위상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페이스가 같아야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여기도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p 오비탈하고 p 오비탈하고 우리가 결합 오비탈을 만드는 경우가 됐고, 여기 또 p 오비탈하고 1s 오비탈하고 s 오비탈하고, 그러니까 CL은 3p고 이거는 이 최각이요. 수소의 경우는 1s가 최각이죠. 그래서 1s하고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하고 돼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시그마란 말이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소 원자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양자수로 표현하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좌표가 있지. 좌표가 있는 건, 좌표는 degree of freedom이고, degree of freedom에는 양자수가 대응한다. 양자수는 상태를 지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수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양자수가 뭐가 있었냐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양자수,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렇게 됐죠. 영어로 하면 제가 헷갈리질 않는데, 그래서 principal quantum number,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거기서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가 부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magnetic momentum quantum number, 그리고 스핀 quantum number, 이렇게 스핀 momentum quantum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분자 오비탈에도, 분자 웨이브 펑션에도 각운동량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각운동량이 0이 되는 게, 0인 것이 시그마예요. 1인 것이 파이예요. 2가 된 건 델타예요. 자, 그랬죠. 우리가 이거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에, 결합 오비탈에 각운동량이 0인 거, 양자수가 0인 거, 그게 시그마 오비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결합을 봤을 때 원자와 원자에게 축이 있어요. 그 결합 축을 봤을 때, 축을 보면은 뭐 여기서 하죠. 원자핵과 원자핵이 있는데, 여기쯤 있겠네요. 이 축을 봤어요. 그 축을 보고서 이 결합을 봤을 때 전자의 분포를 봐요. 그러면 이게 구형이죠, 완전히. 대칭이죠. 이런 경우는 각운동량이 사실 없어요. 이게 각운동량이 0이고, 그걸 우리가 시그마 S에 해당하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다른 것도 있겠죠. 파이가 뭐냐면 그거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렇게, 이런 건 각운동량이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 오비탈, 이런 건 시그마 오비탈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CH4라고 하는 메테인을 얘기할 텐데, 여기 CH 결합이 4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 S 오비탈하고 여기에 있는 최외각이 P 오비탈 2개가 있죠. 이게 몇 개 없어요. S 오비탈은 거기다 약간 에너지가 낮고 2개가 페어링이 돼 있어요. 아까 싱글 엘렉트론이 있는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전자가 쉬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4개의 CH 결합이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동등해요. 자, 그래서 이걸 결합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그 P 결합이 P 오비탈이 직교하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 H가 결합하고 H가 결합하면 CH2는 되는데 이건 나머지는 설명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탄소는 분명히 4번 결합을 하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일단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일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더 높아지니까 우리가 exci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excitation 되니까 홀 전자가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결합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각을 이렇게 결합을 하고 HHH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사면체로 이렇게 동등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4개의 오비탈을 합쳐요. 합쳐서 4개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다 이렇게 컨비네이션,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4개를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혼성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혼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혼성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냥, 이건 전부 다 원자 오비탈이죠. 아토믹 오비탈이에요. 그럼 혼성 오비탈은 아토믹 오비탈일까요? 분자 오비탈일까요? 이것도 아토믹 오비탈입니다. 아직 분자 안 만들었어요. 원자예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에 있는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3개를 혼성해서 섞어서, 근데 섞는 방법은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갖고 sp3 오비탈 3개를 만들죠. 근데 이게 ES하고 EP에서 왔기 때문에 ESP3 오비탈이다. 4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만드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이 전자 하나씩 가져서 이제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오비탈이 됩니다. 이 안쪽에 1s는 계속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내각전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결합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는 최외각 전자만 쓰잖아요. 밸런스 쉘만, 밸런스 엘렉트론만 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내각전자,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non-bonding 일렉트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요. 그래서 오비탈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러니까 오비탈 혼성 오비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BH2 이걸 만들어 볼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 걸 보니까 베스퍼 이론에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하지만 이게 리니어 몰레큘이에요. 180도를 이루고 있고요. BH2 가격, HBH 각도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릴륨이 ES 원래 이거 컨피규레이션이 베릴륨의 컨피규레이션이 헬륨 코어가 있고 2s2잖아요. 그래서 s 오비탈이 두 개밖에 없어서 결합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ES에 한 개가 있고 EP에 하나가 있는 이런 타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혼성을 해갖고 sp 오비탈 두 개를 만들죠. 그래서 E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EP 오비탈 하나. 그래서 C1 곱하기 ES, C2 곱하기 EP 해서 이렇게 혼성을 한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ESP2 오비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SP2 오비탈하고 수소, 1s 오비탈하고 또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갖고 결합 오비탈을 만들어. 결합 오비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합을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아토믹 오비탈을 같은 아톰에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노란색으로 그린 게 ES 오비탈이에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EP 오비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상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ES 오비탈은 그냥 플러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상이. 이건 저 구형이니까. 그 다음에 EP 오비탈은 위아래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만나면 더 큰 플러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은 중간으로 상쇄를 하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되죠. 자, 그래서 이쪽을 보게끔 플러스를 겹치게끔, 그러니까 p 오비탈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놓고 합치면 sp 플러스 타입이 나오고요. 반대로 이쪽이 플러스 가고 이쪽이 마이너스 가게끔 해서 겹치면 이런 sp 마이너스 타입으로 가죠. 물론 이것은 이 ES하고 EP하고 다음은 이렇게 되고 ES에서 EP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줬으니까 sp 오비탈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sp 오비탈 두 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된 거 sp 마이너스하고 수소 하나, 또 이쪽으로 된 거 sp 플러스하고 수소 하나. 그래서 HB 결합이 하나, HB 결합이 두 개째 이렇게 두 개의 결합이 만들어지고 두 개가 되니까 B를 중심으로 결합 전자쌍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 베스퍼 이론에서 180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비탈은 우리가 저번에 작도할 수가 있었죠. p 오비탈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작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이 sp 오비탈도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도를 하면 방향이 반대로 가는 180도짜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p 오비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s 오비탈하고 이 pz 오비탈 p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축 방향이 z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쳐서 만들 수 있는 플러스 오비탈이 있고 빼줘서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오비탈이 있어요. 두 개가 있었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은 이거 뭐냐면 normalization constant라고 말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할 거 다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rmalization constant는 뭐냐면 이 오비탈이 뭐였습니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곱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것이 확률이 되려면 이 전체를 인테그랄 해서 전체 공간에서 그럼 확률이 1이 있을 때니까 1이죠. 1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루트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각각이 노멀라이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서 맞추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곱을 하기 전에는 루트 2분의 1을 나눠줘야 전체가 1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아까처럼 플러스라면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겠고 마이너스라면 반대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전자 밀도가 생기고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뒤쪽으로 작은 전자 밀도가 생기죠. 결합은 이쪽에서 아까 BH2였으니까 H 오비탈이 이렇게 H1S가 이렇게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P 오비탈 하는 것보다 겹침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결합이 강해지는 강한 결합이 되는 결합이
잘 안 써지네. 결합이 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혼성을 하면 일단 결합 분자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합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게 돼요. 그래서 분자 모양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결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결합하는 것보다 강한 결합이 생기거든요. 분자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죠. 그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의 말하자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Cl2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S 오비탈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올려서 이것하고 혼성을 해서 이렇게 sp 오비탈 두 개를 만들었고 sp 오비탈 두 개에 홀전자가 하나씩 있었는데 이건 BeCl2를 만드는 경우네요. Cl 아까 하나씩 와가지고 이렇게 결합 오비탈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BeCl2가 직선형 분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 결합을 그럼 설명을 하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봤을 때 축방형의 원형 대칭이 나오니까 이 시그마 결합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시그마 결합이냐면은 B의 sp 결합. 근데 ESP였죠, 이게. 그래서 ESP 베릴륨이고 그리고 Cl의 CL의 P로 이루어진 그런 결합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 결합을 설명한 것이 됩니다. 자, sp 결합했습니다. 이제 sp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sp2 아까 탄소를 메테인을 설명하려니까 sp3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말고 d 오비탈까지 또 적용이 돼서 dsp3, d2sp3 이렇게 보통 5가지 혼성 오비탈을 생각을 해요. 그 밖에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sp2는 뭘까요? s 오비탈에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p 오비탈을 2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을 2개 사용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쓰니까 sp2 오비탈도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비탈이 들어간 숫자만큼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한 원자의 오비탈이고요. 이것도 다 한 원자의 오비탈입니다. 같은 원자의 중심을 두고 있는 오비탈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합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수식은 s 오비탈하고 pz 오비탈하고 섰고요. 또 하나는 s 오비탈하고 z 오비탈하고 x 오비탈하고 섰고요. 또 하나는 s, p, z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르죠. 근데 컨비네이션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런 거에 대한 식이 파동함수가 얻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일전자 파동함수, 전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 단일전자 파동함수. 저희 학생들한테 오비탈 그럼 무엇이다? 그러면 단일전자 파동함수,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 딱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비탈들 모양이 방향성도 다 되는데 그것이 다 12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이런 오비탈들이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게 되면 나타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과정 BF3에 대한 본딩을 설명하라. 그렇게 되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2개하고 해서 sp2 오비탈 3개를 만들죠. 그래서 sp2 오비탈 3개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120도 각도를 평면에다 놓게 되고 그래서 F가 가지고 있는 p 오비탈, F가 가지는 p 오비탈과 이렇게 오버랩 중첩을 해가지고 BF3를 만드는데 그럼 이 BF3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20도를 가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0도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를까지도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p3 드디어 이제 저희가 탄소의 결합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결합은 이게 그림을 그리니까 좀 복잡해져 갖고 식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다 s 오비탈 x, py, px, py, pz를 한 번씩 해서 쫙 더하는 거. 2번 빼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2번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똑같이 이게 다 대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sp3 오비탈 4개를 만들면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을 향하도록 이렇게 배양이 되는 그런 오비탈 4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sp3 오비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탄소가 중심이 있는 그 메테인의 문제를 돌아가게 되면은 이 오비탈 3개, 원래 탄소의
그 전체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sp3 오비탈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 ES 오비탈 하나, EP 오비탈 3개니까 원자 오비탈이에요. 아토믹 오비탈, 아토믹 하이브리드 오비탈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하도록 돼 있었고, 거기에 수소가 와서 오버랩을 해가지고 CH4가 만들어졌고, 그 결합 각도는 109.5도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NH3 본드가 되죠. 마찬가지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NH3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N이 헬륨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2s2, 2p에 3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각 그 축 방향으로 p 오비탈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 놓고 거기다 수소가 딱딱 이렇게 들어가 되면 NH3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N 되는 90도를 이루는 거가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고 107.3도란 말이에요. 그 삼각 피라미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sp3 이제 아니까. 그래서 sp3로 해서 이 세 개가 있고 이거 있는데 sp3 오비탈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론페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론페어 들어가 있는 오비탈은 하나 놔주고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H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시그마, 이건 만약에 이 결합은 시그마고 N에 sp3가 있고 이가 여기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H가 있는데 이건 1s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시그마 결합이 3개가 있는 모양이 되죠. 그런데 론페어가 있어갖고 이 결합 각도가 109.5도에서 107.3으로 줄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죠. 네, 이거는 H2O입니다. H2O는 원래 악시전이 헬륨 코어가 있었고 2s2, 2p, 4가 옥시전이에요. 이게 8번이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역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2개의 론페어를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가 싱글 일렉트론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H가 결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가 여기 결합을 해서 이 각도가 109.5도여야 되는데 여기 론페어가 2개 있으니까 이걸 벌키해서 밀어대니까 109.5도가 아니라 104.5도로 줄었다. 그리고 이 결합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와 같이 시그마의 산소의 ESP3 수소의 1s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d 오비탈은 이거 하나만 해볼 텐데 s 오비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px, py, pz에서 이게 sp3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혼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이금속 같은 거 보면 d 오비탈이 뭐 s하고 이렇게 p하고 가까운 게 있거든요. 자, 그런 것 중에서 2개를 사용합니다. dg 스퀘어하고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3개. 그러니까 오비탈 몇 개예요? 6개가 들어가죠. 6개의 오비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D2sp3 오비탈이다. 6개가 되니까 그 축방향에서 어떤 모양이냐면 정팔면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팔면체의 각 꼭지점 방향으로 6개의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D2sp3. 그럼 D 오비탈 하나하고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3개는 뭐 만들어질까요? 이거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이렇게 이중 삼각뿔탈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스퍼에서 했던 것이 원적과 결합 이론에서 똑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sp3d, dsp3나 뭐 sp3d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PCl5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d 오비탈이 5개 있는데 하나 쓰고 p 오비탈 3개 쓰고 그다음에 s 오비탈 1개 쓰고 해서 5개 sp3d 오비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5개가 있었으니까 전부 다 결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다가 해서 그 p 원자에 하나, 둘, 셋, 넷, 5개 축방향, 뭐 적도 방향, CL이 전부 5개가 리간드가 있으니까 CL이 다 결합, P 오비탈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됐고, 자, 그러니까 이 분자 모양은 이중 삼각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타입의 분자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D2sp3 아까 얘기한 거 sp3d2 이것도 d 오비탈 2개 사용하고 p 오비탈 3개 사용하고 s 오비탈 하나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쓰니까 6개의 sp3d2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전자가 설퍼에 있는 거 6개 있으니까 6개 쭉 다 넣고 다음에 이제 뭐든지 오면 여기는 F가 왔네요. F가 와서 쭉 결합을 다 합니다. 그래서 SF6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모양이 정팔면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혼성 궤도를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혼성 궤도를 쭉 봤는데 그것이 보니까 리니어하게 되는 게 SP, 트라이거널 평면 삼각형 되는 게 SP2, 그다음에 정사면체 되는 게 SP3, 그리고 이중 삼각불 타입이 되는 게 SP3D 또는 DSP3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옥타헤드럴 되는 거는 아마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여기다 넣으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D2sp3 또는 sp3d2 이런 식으로 오비탈 모양을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그래서 2개의 sp 오비탈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 그래서 3개의 sp3 오비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니까 4개의 sp3 오비탈 만들어지겠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하나 하니까 5개의 sp3 d 오비탈 만들어지겠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2개니까 6개의 sp3 d2 오비탈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겠고, 이거는 평면 삼각형 구조, 이거는 정사면체, 이거는 이중삼각뿔, 이거는 정팔면체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남는 오비탈들이 있었어요. sp 하게 되면 여기 하나만 썼으니까 2개의 p 오비탈이 남죠. sp2 하게 되면은 하나만 쓰니까 2개를 쓰니까 하나 p 오비탈 남죠. 여기는 안 남습니다. 여기는 5개, 4개의 d 오비탈이 남고 여기는 3개의 d 오비탈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은 파이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쯤에서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원자 하나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심원자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중심원자가 2개 되는 이제 진짜 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에세인되니까 CH3예요. 그래서 이쪽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sp3 4개 결합, 하나, 둘, 셋, 4번 결합을 하니까 이 sp3 오비탈을 사용을 하고요. 이쪽 탄소도 마찬가지로 sp3 오비탈을 만들죠. 그러면 더 이상 아토믹 오비탈을 만들 수가 없어요. sp3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sp3는 자기 탄소들끼리 결합을 시키고 수소 1s하고 각각 하나씩 sp3 오비탈 하나씩 6개가 있으니까 남는 게 8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탄의 결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줬는데 아까 정식으로 하려면 시그마 어떻게 돼 있었죠? 시그마 탄소가 2sp3 오비탈이었고 수소가 1s 오비탈에서 온 시그마 결합이었다.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쓸까요? 이것은 시그마 탄소가 sp3 오비탈이었었고 또 탄소가 sp3 오비탈, ESP니까 여기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단일 결합 하나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 이론을 설명을 못 해주고요. 물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가장 안정된 것이 이렇게 이면각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torsion 앵글이 또는 다이헤드럴 앵글이 180도가 되는 것이 안정합니다. 저 에너지가 낮아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스테가드, 아마 지가 2개일 거예요. 스테가드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면각이 0도죠.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이클립스. 그리고 60도 돌아간 걸 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자의 컨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는 컨피규레이션, 분자 자체의 구조는 molecular structure, 원자핵들의 배치. 근데 그것의 다른 모양들은 컨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에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에틸렌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하죠. 우리말은 에텐, 한국말로 하면. 근데 에틴인데 영어로 발음을 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결합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CH2 이중결합 CH2로 쓰잖아요. 그럼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결합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베스퍼 이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번 결합을 하니까 평면 삼각형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sp2 혼성을 하고요. 그 각도가 120도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sp2 혼성을 하나, 둘, 세 개를 하면 HH 결합하고 하나 남겨두고 여기도 하나, 둘, HH 결합하고 하나 남겨두고 그래서 이 sp2 오비탈로 시그마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시그마 탄소에 2sp2하고 또 탄소에 2sp2하고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p 오비탈이 하나씩 남아있죠. 이 p 오비탈이 사이드로 겹칩니다. 사이드로 겹쳐서 어떤 결합? 파이 결합을 만듭니다. 자, 이 파이 결합을 보면 이쪽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안경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평면이 있고 위에 여기서 빨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파이 결합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래서 이런 경우는 앵귤러 모멘텀이 1이에요. 그래서 그 결합을 우리가 P에 해당하는 파이 결합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있던 P 오비탈이 사이드로 겹쳐갖고 만들어진 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 파이 결합이 하나씩 있어요. 이 파이 결합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는 탄소의 EP 그리고 또 탄소의 EP 어떤 원자 오비탈에서 왔는지를 표시해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테인의 경우는 이 결합이 이중 결합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안에 하나 있고 이중 결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전이 안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메탄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H가 있고 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O,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걸 메탄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HCHO 그렇죠.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일단 세 군데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sp2를 합니다. 그러면 산소도 그냥 sp2를 합니다. 왜냐하면 p 오비탈 하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p2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sp2에 수소 붙이고 sp2와 산소 sp2로 시그마 결합을 만듭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에텐 한자에.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sp2에 산소가 비공유전자 쌍이 있으니까 두 개를 여기다 넣죠. 그리고 하나가 여기 남아 있는데 이것이 파이 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구조식이 H, C 이중결합 이렇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가 파이 결합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에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세틸렌을 말합니다. 아세틸렌 삼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삼중결합 어떻게 되냐면 이게 CH하고 C 보면 HC가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sp 아토믹 오비탈 하나씩 만들고 그럼 p 오비탈이 sp를 만들면 두 개가 남아요. x 방향, y 방향. 그러니까 이게 z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쪽 걸 다 하면 sp 오비탈에 수소 하나 집어넣고 sp 오비탈에 수소 오버랩해서 CH 결합을 만들고 CC 결합도 SP하고 시그마 결합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시그마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시그마 탄소에 2sp 또 반대쪽 탄소에 2sp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px 오비탈이 있고 이쪽도 px 오비탈로 파이 결합 하나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이 py 쪽에 있는 잘못했네요. px끼리 해서 시그마 결합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파란 걸로 들어가서 py 있는 걸 갖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파이 결합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두 개가 돼서 파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하고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는 삼중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N2도 할 수가 있겠어요. N2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질소가 N2가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질소가 7이잖아요. 질소가. 그러니까
헬륨 코어가 있고 어떻게 되냐면 2s2에 2p 3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3개가 남으니까 이거를 sp로 해서 sp에 하나 두고 그리고 sp에 sp 오비탈을 만들려니까 p 오비탈이 2개가 남아요. p 오비탈이 px, py가 남고 sp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sp 오비탈을 하나는 질소와 연결하는 데 쓰고, 그리고 전자를 여기다 한 개 줬으니까 여기다 하나 줬으니까 2개의 전자가 남아요. 그 2개가 이 sp 오비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멀리 보내주고,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결합 하나가 만들어지고, p 오비탈이 지금 2개씩 남아 있었어요. 그 p 오비탈을 사용해서 2개의 파이 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질소가 여기 3중 결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2개가 파이 결합인 질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